오늘 아침 서초의 작은 진료실에서 저는 다시 신혜자 할머니를 봤어요. 72살인 할머니는 20해 동안 얼굴에 검은 반점과 함께 살아왔어요. 할머니는 거울을 볼 때 얼굴이 너무 어두워서 놀라지 않는 하루만 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기록을 쓰다 멈춘 이유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한 가지 재료만 3주 사용했는데 그 결과는 레이저도 못 만든 변화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로 정말 가능하냐고 물어요. 그 질문의 답은 할머니 이야기 속에 있어요. 하지만 이 영상의 중간을 건너뛰면 잘못 써서 오히려 더 어두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할머니가 정말로 피부가 바뀌는 순간을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가 기미를 말할 때 많은 사람은 여름 햇빛을 먼저 떠올려요. 하지만 저는 중년과 어르신들을 15년 넘게 보면서 더 걱정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50살 이후의 기미는 햇빛 때문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피부 속의 조용한 변화에서 시작돼요. 젊을 때 피부에는 투명한 유리 같은 보호막이 있어서 물을 지키고 나쁜 것을 막아줘요. 그런데 50살이 지나면 그 유리가 조금씩 금이 가요. 기름은 빨리 줄고 새세포는 천천히 자라고 한국의 겨울은 그 금을 더 크게 만들어요. 한강바람이 차가운 1월 65살 여성의 피부 수분을 본 일이 있어요. 수분이 겨우 13%였어요. 너무 건조해서 피부 겉이 얇은 먼지처럼 두껍고 칙칙해져 있었어요. 겉이 두꺼워지면 기미 색소가 안에 갇혀서 깊은 기미가 되고 오랫동안 남아요. 댓글에서 많이 보이는 것이 겨울에 뜨거운 물로 세수하는 습관이에요. 따뜻해서 좋지만 뜨거운 물은 이미 약해진 보호막을 더 세게 때리는 바람 같아요. 몇 주만 지나도 피부는 더 건조해지고 약해지고 기미는 더 진해져요. 또 많은 사람이 얼굴을 세게 문지르거나 거친 수건을 써요. 깨끗이 닦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반대예요. 세게 문지르면 피부가 다치고 몸은 보호하려고 색소를 더 만들어요. 그래서 볼과 관자놀이처럼 햇빛을 많이 받는 곳에 기미가 더 짙어져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집안 난방과 온돌이에요. 겨울이 길고 추워서 하루 내내 난방을 틀어요. 하지만 따뜻한 공기는 집을 건조하게 만들고 그 건조함이 피부의 물을 빠르게 빼앗아요. 그러면 기미는 마른 종이에 잉크 번지듯 더 퍼지고 진해져요. 이 모든 이유 때문에 중년의 기미는 20살, 30살의 기미와 전혀 달라요. 더 깊고 더 오래가고 치료의 반응도 느려요. 그래서 레이저를 몇 번 해도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레이저는 것만 건드리지만 나이 든 피부의 색소는 더 깊은 곳에 있어요. 기미는 하루에 생기지 않아요. 수년 동안 반복된 작은 습관의 결과예요. 겨울에 선크림을 잇는 것, 얼굴을 세게 문지르는 것, 친구 말만 믿고 아무 제품이나 쓰는 것, 이런 것들이 기미가 자라는 땅이 돼요. 댓글에서 보니 5살 이후 갑자기 기미가 생겼다는 분이 많아요. 피부가 밝았는데 왜 갑자기 생겼을까? 궁금해하시죠? 이유가 있어요. 5에서 70살 사이에는 호르몬이 빠르게 줄어요. 피부는 물을 잃고 탄력을 잃고 빛에 더 민감해져요. 그래서 햇빛 조금, 건조함 조금에도 기미가 생겨요. 오늘 제가 만난 신혜자 할머니가 20해 동안 기미와 함께 산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치료가 나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할머니가 열심히 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문제의 진짜 이유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이 바탕을 알면 제가 왜 한 가지 재료가 할머니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는지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 재료가 어떻게 작용하고 왜 한국 어르신 피부에 꼭 맞는지 영상 끝에서 알려드릴게요. 만약 제가 말한 내용이 익숙하게 느껴진다면, 겨울마다 피부가 더 나빠졌던 경험이 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에 1이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 나이에 맞는 피부 비밀을 계속 알려드릴게요. 지난 부분에서 저는 중년의 기미가 햇빛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 피부를 조용히 상하게 만든
작은 습관들에서 온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작은 이유들이 제가 평생 잊지 못할 한 환자분에게 이어졌어요. 인천에서 온 72살 신혜자 할머니 이야기예요. 처음 진료실에 들어오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해요. 얇은 털모자를 손에 들고 수줍지만 희망을 가진 눈빛이었어요. 두 볼에는 큰 기미가 턱 쪽까지 내려와 있었어요. 처음 생겼을 때처럼 작은 점이 아니라 스무해 걱정이 쌓인 듯 넓고 무거운 색이었어요. 기미는 퇴직하고 51살, 52살쯤에 시작됐다고 했어요. 그때는 크림과 팩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겨울이 지날 때마다 피부가 건조해지자 뜨거운 물로 피부를 풀어준다며 세수하고 깨끗해지라며 세게 문질렀대요. 그 습관이 색소를 더 깊게 밀어넣고 더 진하게 만들었어요. 할머니가 한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것이에요. 젊어지고 싶은 게 아니라 거울을 봤을 때 무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밝고 매끈한 피부를 원하지만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아온 어르신들은 편안한 얼굴을 원해요. 치료 기록에는 TV에서 많이 팔린 기미 크림을 3가지나 썼다고 적혀 있어요. 하나는 너무 독해서 얼굴을 빨갛게 만들었고, 하나는 벗겨지면서 새 기미를 남겼어요. 그리고 레이저. 첫 해 3번, 다음 새해 동안 4번. 할 때마다 잠깐 밝아졌지만 겨울 하나만 지나도 햇빛 조금만 강해도 다시 더 짙어졌어요. 레이저 받으러 갈 때마다 희망과 두려움이 함께 있었다고 했어요. 좋아질까 하는 희망, 비용이 부담되고 약한 피부가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댓글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자주 봐요. 하고 싶은데 피부가 얇아요. 붉어질까 무서워요. 돈만 쓰고 효과 없을까 걱정돼요. 처음 피부를 보았을 때 저는 두꺼운 각질층, 낮은 수분, 오랜 난방과 햇빛 반사로 생긴 칙칙함을 봤어요. 색소가 그렇게 깊으면 레이저는 겉만 닦는 것과 같아요. 창문 안쪽 얼룩은 그대로인데 겉만 닦는 것처럼요. 그래서 그날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천천히지만 오래가는 자연스러운 방법을 해보고 싶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피부가 더는 아프지 않다면 해보고 싶어요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방법은 아주 안전하고 아주 단순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일주일에 달라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맞는 방법이면 하루하루 조금씩 변할 거예요. 이런 말은 피부에 자극이 거의 없고 기미의 뿌리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일 때만 해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한 가지 재료 방법을 할머니에게 소개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특별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55에서 75 사이 한국 여성 수천 명의 이야기예요. 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쉬고 싶을 나이에 얼굴에 깊게 남은 시간의 흔적을 마주하는 분들. 만약 할머니 이야기에서 당신의 모습을 본다면 오랫동안 기미와 싸우고 돈만 쓰고 지친 적이 있다면 피부가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 걱정된다면 댓글에 1라고 적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맞는 더 안전한 방법을 계속 알려드릴게요. 그날 진료실에서 혜자 할머니 얼굴을 보면서 저는 알았어요. 예전처럼 강한 크림, 벗겨내는 제품, 계속되는 레이저를 쓰면 피부는 더 얇아지고 더 약해지고 기미는 더 깊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길을 찾아야 했어요. 아주 부드럽지만 기미가 숨은 가장 깊은 자리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을요. 그때 저는 아주 단순해서 믿기 어려운 방법을 소개했어요. 많은 사람이 그냥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피부와는 전혀 관계없다고 여기는 한 가지 재료만 바꾸면 됐어요. 그때 할머니는 눈을 찡그리며 물었어요. 의사 선생님, 그 한 가지로 정말 도움이 돼요? 한 가지만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피부는 많은 제품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래 닫혀있던 문을 열어줄 열쇠 한 개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제가 말할 이 재료는 멋진 것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니고 찾기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사실 대부분의 한국집 부엌에 있어요. 너무 익숙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오래된 각질을 부드럽게 하고 색소를 조금씩 풀어주고 다른 영양분이 더 깊이 들어가게 도와준다는 걸 상상도 못해요. 제가 이 재료를 선택한 이유는 전통이라서가 아니라 오랜 시간 환자를 지켜보며 알게 된 특징 때문이에요. 다른 기미 제품과 달리 피부를 태우거나 아프게 하지 않고 오래된 각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요. 60에서 70살의 피부는 강한 힘을 견딜 수 없어요. 아주 작은 실수, 독한 크림, 알코올이 많은 제품, 너무 강한 레이저 한 번만으로도 몇 주 동안 빨갛게 될 수 있어요. 그럼 왜 이 재료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첫째, 길을 열어줘요. 건조한 겨울을 많이 지나면 오래된 각질이 쌓여서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좋은 제품을 써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이 재료는 색에 벗기지 않아도 오래된 각질을 부드럽게 풀어줘요. 아주 마른 땅에 물을 먼저 적셔주는 것과 같아요. 마른 땅에 바로 씨를 뿌리면 자라지 않아요. 하지만 흙이 촉촉해지면 모든 게 달라져요. 둘째, 다른 영양분을 안내해요. 댓글에서 많은 분이 말해요. 비타민C를 썼는데 효과가 없어요. 오이팩을 했는데 밝아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영양이 겉에서만 머물기 때문이에요. 각질이 두껍고 피부가 건조하면 아무리 좋은 기미, 크림도 색소가 있는 깊은 곳까지 가지 못해요. 이 재료는 그것을 도와줘요. 셋째, 피부 보호막을 망가뜨리지 않아요. 길을 연다는 이유로 피부를 약하게 만드는 재료가 많아요. 하지만 이 재료는 피부의 수분 균형을 깨뜨리지 않고 흡수를 도와요. 그래서 할머니도 일주일 만에 피부가 부드럽다, 세안 후 당긴 느낌이 없다고 했어요. 제가 이런 설명을 했을 때 할머니는 잠시 가만히 있다가 물었어요. 이렇게 쉬운 거라면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나요? 그 말은 제가 지난 영상 댓글에서 수백 번 읽은 문장이었어요. 왜 예전에는 이런 걸 안 알려줬나요? 비싼 걸 써야 되는 줄 알았어요. 잘못할까봐 무서워요. 사실 간단한 방법은 하루 이틀에 확 달라지는 모습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주 무시해요. 하지만 나이든 피부를 바꾸는 힘은 강한 자극이 아니에요. 꾸준하고 부드러운 관리예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말했어요. 강한 방법은 이미 다 해보셨어요. 이제는 부드럽지만 제대로 된 방법을 해봐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같은 것을 알았으면 해요. 중요한 건 비싼지 싼지가 아니에요. 원리를 지키고 나이에 맞는 방법인지가 중요해요. 다음 부분에서 그 재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재료를 두 가지와 섞으면 왜 기대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오는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만약 이 재료가 왜 보통 방법보다 길을 더 잘 열어주는지 더 알고 싶다면 댓글에 3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다음 내용을 만들어 드릴게요. 지난 부분에서 저는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재료 하나만으로는 기미가 없어지지 않아요. 이 재료는 길을 열고 다른 영양분이 피부 깊이 들어가도록 도와줘요. 왜 이 방법이 어르신 피부에 잘 맞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그 과학을 알아야 해요.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물었어요. 왜 오이는 피부가 안 밝아져요? 왜 비타민C가 효과가 없어요? 정답은 바로 여기 있어요. 나이가 들면 피부는 단순히 건조해지는 게 아니에요. 피부 구조가 달라져요. 55살이 지나면 겉피부는 얇아지지만 그 위에 있는 죽은 각질층은 더 두꺼워져요. 이상하게 들리지만 사실이에요. 이 거친 층이 사포 같은 막이 되어 영양이 안쪽으로 못 들어가게 막아요. 피부를 집이라고 생각해보면 이 죽은 각질층은 오래 잠긴 문과 같아요. 열쇠가 아무리 좋아도 열쇠 구멍이 없으면 문은 절대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길을 열어주는 재료가 필요해요. 이 재료는 화학 각질제처럼 벗기거나 태우지 않아요. 그냥 그 죽은 각질을 부드럽게 해요. 벗기지 않고 부드럽게 만들고 긁지 않고 살짝 풀어줘요. 이것이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큰 차이예요. 하지만 길을 여는 것은 첫 단계일 뿐이에요. 두 번째는 영양을 안으로 데려오는 단계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영양은 다음 부분에서 말할 재료에 들어있는 자연 비타민 C예요. 비타민 C는 밝게 만드는데 유명하지만 많은 분이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야채에서 나온 자연 비타민 C는 화장품 속 합성 비타민 C와 완전히 달라요. 더 순하고, 더 안정적이고, 따갑지도 않아요. 약해 보이는 이유는 약해서가 아니라 죽은 각질층을 스스로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문이 열리면 자연 비타민 C의 힘은 크게 달라져요. 이제 완벽한 조합을 위해 세 번째가 필요해요. 수분을 붙잡아두는 재료예요. 비타민 C가 피부 위에 오래 머물러야 증발하지 않고 힘을 잃지 않아요. 어르신 피부에서는 영양이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가 영양의 질만큼 중요해요. 혜자 할머니도 말했어요. 크림을 발라도 30분 뒤엔 다시 건조해요. 이건 60에서 75 사이. 여성분들께 아주 흔해요. 문제는 크림이 적어서가 아니라 피부 장벽이 수분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알려드릴 레시피 속 수분 잠금 재료는 공기나 피부 속의 물을 잡아서 얇고 투명한 막을 만들어요. 작은 담요처럼 영양을 품고 지켜줘요. 그 아래 비타민 C는 그 시간을 이용해 멜라닌이 있는 깊은 층까지 천천히 들어가요. 세 단계가 합쳐지면 자연스럽지만 강한 변화가 시작돼요. 죽은 각질은 부드러워지고 자연 비타민 C는 멜라닌이 있는 곳까지 들어가고 수분 잠금막은 비타민 C를 오래 지켜줘요. 그리고 멜라닌은 28일의 피부 주기에 맞춰 조금씩 옅어져요. 그래서 혜자 할머니가 3주 만에 변화를 본 거예요. 재료가 강해서가 아니라 원리가 맞았기 때문이에요. 원리가 맞으면 아무리 단순한 재료라도 진짜 결과를 만들어요. 이것이 왜 많은 분들이 말하는 왜 비싼 크림은 안 밝아져요? 라는 질문의 답이기도 해요. 영양만으로는 부족해요. 길을 열고 수분을 잡아줘야 영양이 일을 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점은 이것이 한국 어르신들의 피부 철학과 딱 맞는다는 거예요. 강한 제품이 아니라 부드럽고 꾸준한 관리. 피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부를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방법. 세 가지 재료가 바로 그 역할을 해요. 다음 부분에서 세 가지 재료와 가장 좋은 비율을 알려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세 단계, 길 열기, 영양 넣기, 수분 잠금. 이 중에서 지금 여러분이 가장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에 4번과 함께 선택한 단계를 적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다음 내용을 준비해 드릴게요. 지난 부분에서 저는 길 열기, 영양 넣기, 수분 잠금 이 세 가지가 어르신 피부를 다시 회복시키는 기초라고 설명했어요. 이 원리를 이해하면 혜자 할머니처럼 20해 동안 기미로 고생한 분도 왜 이 레시피로 좋아졌는지 알 수 있어요. 비싼 제품도 복잡한 기계도 필요 없어요. 필요한 것은 맞는 재료, 맞는 비율, 맞는 준비 과정이에요. 지난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조금만 실수해도 더 나빠질까봐 걱정돼요라고 하셔서 이번 부분을 더 천천히, 더 쉽게 설명할게요. 먼저 첫 번째 재료, 오이예요. 김밥용 긴 오이가 아니라 짙은 초록색의 물이 많고 향이 신선한 한국 오이를 써요. 한국 오이는 껍질 가까이에 비타민 C가 많아서 갈아서 즙을 내면 영양이 잘 남아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있는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오이를 아주 깨끗하게 씻어야 해요. 한국 어르신들은 베이킹소다를 물에 조금 풀고 오이를 5분 정도 담갔다가 찬물로 헹궈요. 이것만으로도 겉에 먼지와 잔여물이 잘 지워져요. 비타민 C가 껍질 바로 아래에 있으니까 껍질을 벗기면 좋은 부분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간단해요. 잘 씻고 절대 껍질을 벗기지 않는다. 씻은 다음에는 즙을 내요. 믹서기를 써도 괜찮지만 너무 빠르게 돌면 오이 속물이 금방 분리될 수 있어요. 시간이 있으면 강판에 갈아내는 것이 더 좋아요. 갈아낸 후 천이나 거름망으로 짜면 돼요. 오이 2개면 약 150, 200ml 즙이 나와요. 두 번째 재료는 소주예요.
많은 분들이 놀라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종류 선택이에요. 16, 20도 정도의 순살 소주를 써야 해요. 과일 소주, 맛있는 소주, 20도 넘는 센 술은 절대 사용하면 안 돼요. 피부가 따갑고 자극될 수 있어요. 그리고 소주는 개봉한 지 3일 안 된 것을 써야 알코올이 깨끗해요. 오래된 소주는 냄새가 변하고 효과도 약해져요. 어르신 피부는 쉽게 건조해지기 때문에 비율은 다음처럼 가장 안전해요. 오이즈 200ml, 소주 20, 25ml. 젊은 사람보다 낮은 비율이지만 각질을 부드럽게 풀기에는 충분해요. 세 번째 재료는 글리세린이에요. 이건 절대 빼면 안 돼요. 약국에서 파는 화장품용 글리세린을 사용해야 하고 이것은 피부에 아주 순하고 안전해요. 글리세린은 싸지만 수분을 붙잡아주는 힘이 아주 강해요. 오이와 소주와 섞이면 비타민C가 피부 위에서 오래 머물도록 도와줘요. 양은 한 스푼 가득. 피부가 아주 건조하면 1.2스푼까지 괜찮아요. 세 가지 재료를 모으면 유리나 도자기, 그릇에 넣고 섞어요. 금속 그릇은 소주의 알코올과 살짝 반응할 수 있어요. 30초 정도 부드럽게 저으면 연한 초록색, 약간 걸쭉하고 신선한 냄새가 나는 혼합물이 돼요. 마지막으로 어두운 색 유리병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해요. 빛을 받으면 비타민C가 깨져요. 그리고 15일 이상 보관하면 안 돼요. 지난 영상에서 어떤 분들은 한 달치나 만들어 두었다가 색이 변하고 효과가 약해졌다고 했어요. 자연 재료는 항상 신선한 상태가 최고예요.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이 혼합물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사용해야 가장 안전한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 전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처럼 설명하면서 단계별로 알려주는 방식이 더 좋나요? 아니면 다음 영상에서 그림이나 사진 설명을 넣어드릴까요? 그림이 필요하시면 댓글에 5번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따라하기 가장 쉬운 방식으로 다음 내용을 준비해 드릴게요. 지난 부분에서 저는 오이 소주, 글리세린 혼합물을 어르신 피부에 가장 안전한 비율과 방법으로 만드는 법을 알려드렸어요. 하지만 레시피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과의 절반은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어요. 지난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레시피 그대로 했는데 왜 좋아지지 않나요? 대부분의 문제는 재료가 아니에요. 쓰는 시간, 쓰는 순서, 쓰는 세기가 잘못된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번 부분에서는 특히 한국의 긴 겨울을 여러 번 지나 피부가 약해진 어르신들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시간대가 아주 중요해요. 낮에는 절대 사용하면 안 돼요. 햇빛을 받고 집에 오자마자도 안 돼요. 그리고 바르고 한두 시간 안에 밖에 나가는 것도 안 돼요. 이유는 간단해요. 오이에 있는 자연 비타민 C는 잠깐 동안 피부를 햇빛에 조금 더 민감하게 만들 수 있어요. 깊은 곳에서 색소가 올라오는 동안 햇빛을 받으면 다시 더 짙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시간은 밤. 세안한 뒤 피부가 자연스럽게 30초 정도 말랐을 때예요. 첫 번째 단계. 세안을 올바르게 하기.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은 겨울에 뜨거운 물로 세수하는데 뜨거운 물은 혈관을 넓히고 피부 장벽을 약하게 해요. 그래서 손 씻을 때 편안하다고 느껴지는 28, 32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쓰면 돼요. 그리고 거친 수건으로 쓱쓱 닦지 말고 부드러운 면 수건이나 자연 건조로 70% 정도 마르게 두는 것이 좋아요. 피부가 살짝 촉촉할 때 혼합물이 더 잘 들어가요. 두 번째 단계, 혼합물 바르기. 방법은 두 가지예요. 화장솜 사용, 시트 마스크 사용. 어르신 피부에는 시트 마스크가 더 좋아요. 골고루 젓고 영양이 더 잘 들어가요. 그릇에 10, 15초 적셔서 충분히 흡수시키고 얼굴에 올리면 돼요. 얼굴에 올려두는 시간은 12, 15분이 가장 좋아요. 더 오래 하면 더 좋나요? 라고 많이 물어요. 아니에요.
15분이 지나면 자연 비타민 C가 공기와 조금씩 만나면서 힘이 약해지고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어요. 어르신 피부는 긴 시간을 싫어해요. 정확한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사용하면 처음에는 시원한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엔 촉촉한 느낌이 와요. 피부가 아주 건조한 분은 1, 2분 정도 살짝 당기는 느낌이 날 수 있는데, 이것은 글리세린이 수분을 끌어당겨 보호막을 만들기 시작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세 번째 단계. 미지근한 물로 헹구기. 문지르지 말고 20, 30초 정도 가볍게 물을 끼얹듯이 헹구면 충분해요.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깨끗이 닦겠다며 수건으로 세게 문지르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방금 만들어진 수분막까지 다 사라져요. 네 번째 단계. 마지막 수분 막기. 헹군 뒤 바로 평소 쓰는 보습크림을 발라주세요. 비싼 제품일 필요 없어요. 여러분 피부가 이미 좋아하는 크림이면 충분해요. 이 크림이 자연 비타민 C를 안쪽에 오래 머물게 해줘요. 사용 빈도는 이렇게 하면 돼요. 피부가 예민한 분, 주 2회, 보통 또는 건조한 분, 주 3회, 매일 하면 안 돼요. 어르신 피부는 휴식일이 꼭 필요해요. 제가 수백 명의 환자분을 보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에요. 어르신 피부는 자극이 아니라 안정을 좋아해요. 그래서 처음 4, 6주 동안은 다른 강한 화장품을 절대 추가하지 마세요. 피부가 자연스럽게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보통 1, 2주가 지나면 아침에 세수할 때 피부가 더 부드러워졌다고 말하세요. 이것이 피부 장벽이 회복되는 첫 신호예요. 2, 3주쯤 되면 얼굴이 확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칙칙함이 줄고 전체적으로 고르게 보여요. 이 부드러운 변화가 멜라닌이 조금씩 올라오고 서서히 흐려지는 첫 단계예요.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혜자 할머니가 1주차부터 12주차까지 어떻게 변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그 전에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아침에 피부 관리를 하나요? 밤에 하나요? 어르신들의 습관을 알아야 다음 안내를 더 정확하게 만들 수 있어요. 밤에 관리하면 댓글에 6번, 아침에 관리하면 7번이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을 보고 다음 설명을 더 쉽게 준비해 드릴게요. 지난 부분에서 저는 오이, 소주, 글리세린 혼합물을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이 올바른 사용법이 바로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를 만든 이유예요. 이제 정말로 이 레시피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20회 동안 기미로 고생한 신혜자 할머니의 변화 과정을 1주차부터 12주차까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본 질문이었어요. 1주차에는 뭐가 달라지나요? 3주차에는 어떤 변화가 있어요? 3달 뒤면 정말 없어지나요? 오늘은 그 모든 질문에 답해 드릴게요. 1주차, 이때는 얼굴이 눈에 띄게 밝아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할머니는 피부가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말했어요. 볼을 살짝 만졌을 때 더 이상 거칠지 않았대요. 이것은 아주 큰 변화예요. 죽은 각질층이 부드러워지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잘 늘어나요. 이것은 피부 장벽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장벽이 약하면 아무리 선크림과 미백 제품을 써도 효과가 잘 안 나요. 2주차, 색의 변화가 아주 조금 보이기 시작했어요. 양볼의 큰 기미가 예전처럼 또렷하지 않고 약간 흐려진 느낌이었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직 밝아지진 않았지만 기미 위에 얇은 안개가 낀 것 같아요. 이 시기는 깊은 멜라닌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과정이에요. 기미는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올라왔다가 조금씩 없어져요. 3주차, 많은 분들이 궁금해한 주차예요. 할머니 얼굴이 한결 고르게 보였어요. 집안 따뜻한 조명 아래서도 예전처럼 회색빛 그늘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침에 거울을 볼 때 얼굴이 가벼워졌다. 색소가 얼굴을 눌러놓은 느낌이 없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가족이 변화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딸이 말했어요. 엄마, 스킨케어 바꿨어요? 피부가 더 촉촉하고 화사해 보여요. 이 말이 할머니를 정말 행복하게 했어요. 어르신들이 원하는 건 젊어지는 얼굴이 아니에요. 그냥 우울해 보이지 않는 얼굴이에요. 6주차. 이 시점은 제가 항상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라고 말하는 단계예요. 양볼의 큰 기미가 40, 50% 정도 흐려졌어요. 피부가 너무 건조하거나 얇으면 레이저도 이 정도는 하기 어려워요. 특히 좋은 점은 예전처럼 기미가 피부색과 확 구분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섞여 보였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색이 고르게 보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이 성공의 가장 중요한 신호예요. 8주차, 피부 탄력이 좋아졌어요. 수분도 올라갔고 피부 힘도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글리세린이 겨울철에 피부를 잘 지켜줘서 기미가 다시 짙어지지 않도록 보호해줬기 때문이에요. 한국의 겨울 건조함은 어르신들 기미를 더 진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예요. 12주차. 큰 변화의 순간, 이날은 저도 놀랐어요. 오른쪽 볼에 가장 짙었던 기미가 70% 이상 옅어졌어요. 왼쪽은 60% 정도 옅어졌고요. 하지만 할머니를 가장 기쁘게 한 건 숫자가 아니었어요. 가게에 들어갈 때 마스크를 벗는 게 이제 무섭지 않아요. 라고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 안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많은 어르신들은 자연 재료가 너무 느릴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니에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방법이 문제였던 거예요. 물론 모든 분이 3주, 12주에 똑같이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빠른 분도 있고 느린 분도 있어요. 하지만 거의 모든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해요. 레이저보다 오래 간다. 그 이유는 피부를 상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이 혼합물을 사용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위험한 실수들을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도 여러 기미 치료법을 써봤지만 효과가 없어서 실망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다음 영상에서 왜 실패했는지 이유를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그렇다면 댓글에 8번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가장 도움되는 내용을 준비해 드릴게요. 지난 부분에서 저는 혜자 할머니의 12주 변화 과정을 보여드렸어요. 하지만 결과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전이에요. 왜냐하면 아주 작은 실수, 잘못된 시간, 잘못된 횟수, 잘못된 부위 이 세 가지만으로도 몇 주 동안 쌓아온 변화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심하면 피부가 이전보다 더 예민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부분은 절대로 건너뛰면 안 되는 중요한 주의사항만 모아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경고. 상처난 피부에는 절대 사용하면 안 돼요. 긁힌 자리, 빨갛게 자극된 자리, 염증난 여드름, 가려운 부위, 약한 습진 등 이런 곳에는 절대 바르면 안 돼요. 약한 도수의 소주라도 알코올은 알코올이에요. 상처나 자극된 피부에 닿으면 따갑고 붉어지고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따갑고 오래 화끈거렸다고 말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 자리는 반드시 피해야 해요. 두 번째 경고.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많이 하면 더 좋다예요. 크림을 하루 5번 바르고 마스크팩을 매일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혼합물은 자주 쓸수록 오히려 건조하고 당길 수 있어요. 알코올과 글리세린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이에요. 가장 안전한 횟수는 예민한 피부, 주 2회, 일반 건조 피부, 주 3회, 어르신 피부는 사용 후 48, 72시간 회복 시간이 꼭 필요해요. 세 번째 경고. 사용 직후 햇빛을 피해야 해요. 오이에 있는 자연 비타민 C는 빛에 약해요. 아침에 사용하고 밖에 나가면 오히려 기미가 더 진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밤에만 사용해야 해요. 전 꼭 낮에 써야 한다면
선크림을 꼭 바르고 외출은 피해야 하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취침 전 사용이에요. 네 번째 경고. 임의로 재료를 추가하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물어요. 레몬 넣으면 더 환해지나요? 베이킹소다는 어때요? 향 좋게 꿀도 넣어도 되나요? 정답은 전부 아니에요. 레몬은 산도가 강해 어르신 피부를 쉽게 자극해요. 베이킹소다는 강알칼리라 피부 보호막을 망가뜨려요. 꿀은 pH가 달라 혼합의 균형을 깨요. 이 레시피는 세 가지 재료만으로 수백 명 환자에게 충분히 검증된 조합이에요. 다섯 번째 경고. 눈가와 목에는 많이 쓰지 마세요. 눈가는 볼 피부보다 40% 얇아요. 약한 알코올도 자극될 수 있어요. 목은 얇고 건조하기 쉬우니 아주 얇게 바르거나 예민하면 아예 건너뛰세요. 여섯 번째 경고. 전체 얼굴에 쓰기 전에 반드시 패치 테스트. 기쁜 마음에 바로 얼굴에 사용했다가 빨갛게 된 분들이 많았어요. 손목이나 귀 뒤에 30분 테스트 후 아무 문제 없으면 얼굴에 써도 돼요. 어르신 피부는 이 단계 절대 건너뛰면 안 돼요. 일곱 번째 경고. 레티놀, AHA, BHA, 하이드로퀴논과 같은 날에 사용 금지. 같은 날 사용하면 벗겨짐, 붉어짐, 강한 건조가 생겨요. 혹시 의사 처방 제품을 쓰고 있다면 꼭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마지막 경고. 보관 상태가 이상하면 즉시 버리세요. 색이 변했거나 작은 거품이 생기거나 냄새가 시큼하면 산화 또는 발효가 시작된 상태예요. 이 상태로 바르면 자극이 생겨요. 돈 아끼려고 그냥 쓰면 오히려 더 큰 손해예요. 이제 마지막 정리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도 기미 치료를 여러 번 해봤지만 효과가 없어서 실망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다음 영상에서 50, 70대 기미가 다시 심해지는 가장 흔한 실수들을 따로 만들어 드릴까요? 원하시면 댓글에 9번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준비해 드릴게요. 오늘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어요. 왜 기미가 오랫동안 피부에 남는지, 혜자 할머니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나이 든 피부에 꼭 맞는 쉽고 효과적인 레시피까지 모두 살펴봤어요. 이 영상에서 꼭 기억했으면 하는 한 가지는 이것이에요. 50살에서 70살 사이의 피부는 절대 희망을 잃은 피부가 아니에요. 피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거칠지 않고 올바른 방법을 쓰면 얼굴은 다시 밝아지고 자신감도 돌아올 수 있어요. 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다면 또는 오늘 배운 내용이 마음을 조금 가볍게 해주었다면 저는 정말 기쁜 마음이에요. 이 방법을 천천히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면 피부가 매주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중년 피부를 위한 안전하고 도움되는 피부 비법을 계속 듣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필요한 분들께 영상도 나누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